이제 10.4의 마지막입니다. 파트 이름은 이제 트리플 프로덕트이고요. 우리말로는 3중 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벡터 3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트리플 프로덕트 정의 설명하겠습니다. 벡터 A, B, C 3개가 있는데요. 이름이 정확하게는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예요. 아마 스칼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결과는 스칼라가 됩니다. 먼저 B와 C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요. 그럼 이거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A와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이 전체가 스칼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바로 앞선 강의에서 이 5번을 증명할 때 이 계산을 직접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바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순서대로 A, B, C를 써서 이 3 곱하기 3 행렬의 디터미넌트, 결과는 스칼라죠. 그래서 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의 값은 이 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는 값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의 기하학적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적에서도 두 벡터의 외적의 기하학적인 뜻은 이 B 벡터와 A 벡터가 이루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었어요. 이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A, B, C로 이루어지는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아니고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평행 육면체라고 그렇게 부를 것 같아요. 보통 육면체는 이제 박스 모양이라서 여기가 이제 직각인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벡터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지는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뭐가 되냐면 이 세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사실 양수, 음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취한 값이 이 평행 육면체의 볼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스칼라 프로덕트가 0이다라는 것은 이 볼륨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세 벡터 A, B, C를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평면에 A, B, C 세 벡터가 같이 있으면 이런 평행 육면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피가 0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을 영어로 코플래너라고 부릅니다. 즉 같은 평면에 세 벡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세 벡터가 한 평면에 있음을 보여라 그러면 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를 계산해서 0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 충분한 거죠. 그러면 이 시오렘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타는 벡터 A와 벡터 B 곱하기 C, 이것도 이제 벡터잖아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림 보죠. 지금 여기 B 벡터가 있고요. C 벡터가 있으면 B 곱하기 C는 이쪽 방향이 될 거예요. 이때 이 벡터와 A가 이루는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예각인데요. 둔각이 될 수도 있어요. B, C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 B 곱하기 C는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이 B 곱하기 C와 A가 이루는 각은 요게 이제 세타가 돼요. 그래서 세타가 예각과 둔각인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먼저 예각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밑면의 넓이에다가 이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이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넓이라는 것은 사실은 B에다가 C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의 크기라고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B 곱하기 C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이고요. 높이는 이 길이가 절대값 A이기 때문에 코사인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절대값 A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곱하기 C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세타라는 각이 뭐냐면 A 벡터와 B 곱하기 C가 이루는 각이거든요. 이건 이제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이죠. 그래서 A와 B 곱하기 C가 이루는 각이 세타니까 이 두 벡터를 내적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클 때는요. 지금 이 경우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B 곱하기 C의 크기와 똑같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길이는 절대값 A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래서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곱하기 C가 돼서 마찬가지 이유로 이 뒷부분은 A 내적 B 곱하기 C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그냥 이 트리플 프로덕트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면 이 트리플 프로덕트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동시에 쓰는 것이 이 트리플 프로덕트를 계산해서 절대값을 붙여주면 이 평행육면체의 부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그 트리플 프로덕트의 부호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세 개의 변이 PQ, PR, PS가 있는데요. P, Q, R, S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PQ, PR, S가 이루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A 벡터, B 벡터, C 벡터인데요. 시작점을 이렇게 전부 다 P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내적 B 곱하기 C 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를 계산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이걸 계산할 때 A1, A2, A3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B1, B2, B3를 쓰고 C1, C2, C3를 써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A 벡터는 지금 PQ니까 Q에서 P를 빼면 4, 2, 2가 되고요. PR 벡터는 R에서 P를 빼니까 3, 3, 마이너스 1이 되고요. C는 PS니까 S에서 P를 빼면 5, 5, 1이 돼서요. 4, 2, 2를 여기에 쓰고 3, 3, 마이너스를 여기에 쓰고 5, 5, 1을 여기에 쓰면 되죠. 그러면 이때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먼저 4를 고정하고 이걸 빼면 3, 마이너스 1, 5, 1인데요. 이렇게 하면 3 빼기 5니까 3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고 이번에 빼기 2에서 이렇게 하면 3 빼기 5니까요. 3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2를 고정하면 3, 5, 15, 3, 5, 15 빼면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6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 세 개의 벡터가 코플래너다. 앞서 설명했는데요. 이 세 벡터를 그렸을 때 한 평면에 있음을 보여라 라는 문제이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다음 섹션에서 공부할 평면의 방정식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이 코롤러리를 활용해서 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가 0인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내적 B 곱하기 C를 앞서 공부한 것처럼 A 벡터를 여기에 써주고 B 벡터를 여기에 써주고 C 벡터를 여기에 써주죠. 그래서 1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18 더하기 36 4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마이너스죠. 이걸 빼서 해주면 36 빼기 0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에 이걸 빼주면 마이너스 18 빼기 0 돼서 이걸 계산해주면 여기는 이제 18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44 그렇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126이 돼서 계산해주면 0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롤러리에 의해서 A, B, C는 한 평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 시간에 배우는 이 토크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사를 돌리는데요. 이쪽 벡터를 R이라고 하고요. 힘을 이쪽 벡터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R과 이 F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쪽 방향이 될 텐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토크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R과 F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R 곱하기 F의 크기는 R의 크기 곱하기 F의 크기 곱하기 이 이루는 각 세타를 생각해보면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크의 이제 크기를 계산할 때는 이 길이와 이 힘과 이 각만 알면 토크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오른쪽 예제 보죠. 지금 길이가 0.25m이고요. 우리가 이쪽 40만큼의 힘을 주고 75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크의 크기는 절대값 R 곱하기 절대값 F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절대값 R은 지금 0.25가 되겠고요. 힘을 우리가 40만큼 주고 각이 75도니까 사인 75만큼 주니까요. 이걸 계산해보면 근사값이 9.66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의 토크의 크기를 우리가 9.66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10.4의 마지막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것의 지오메트릭 미닝, 즉 A, B, C가 이루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로써 10.4의 크로스 프로덕트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